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온라인 투표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오늘 10일부터 선택사항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제약사들이 올해 연초부터 의약품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습니다. 뉴욕의 한 중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회사가 흑인의 달인 2월 첫날 급식으로 수박과 프라이드 치킨을 제공해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욕의 한 양로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많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온라인 투표 유권자 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늘 14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공식 이메일을 개설하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선관위 측으로 연락해 온라인 투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카카오톡 등 화상전화로 본인 인증과 정부에서 발급받은 사진 신분증을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투표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후보자 기호 추첨이 있는 18일 이후부터 투표 전날인 3월 4일까지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 투표는 선관위 공식 이메일과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장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투표 당일인 3월 5일 투표소를 방문해 선거를 진행하면 됩니다. 투표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거주지와 한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못 박았습니다.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 당일날 다시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투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테렌스 박 회장은 후보자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얼어붙었던 주택매매 시장이 해빙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하락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인 2일,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5.9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하락했고 7%를 넘었던 지난해 11월 고점에 비하면 1%포인트 정도 빠진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모기지 금리 인하로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기지 업체인 센번 모기지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1년 전 3% 수준보다는 여전히 매우 높지만 고점 대비 1%포인트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다면서 대출 신청자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 28일까지만 해도 617.8에 달했던 모기지 은행협회의 모기지 대출 신청 지수는 지난해 12월 30일 184.5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지난달 20일 255.3, 27일 232.4로 반등한 상태입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잠정 주택 판매도 전월과 비교해 2.5%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 문의도 지난해 11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부동산 경기 하강세가 저점을 지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슨 일이 생기든 올해 주택시장은 저조한 한 해를 보낼 전망이라면서 연준이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하던 때와 비교하면 주택 구매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오늘 10일부터 선택사항으로 바꿉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해고됐던 공무원들은 고용 절차를 통해서 복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시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오늘 10일부터는 선택사항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빌 드블라조 시장이 지난 2021년 10월 경찰과 소방, 교육공무원 등 전체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백신 의무화를 도입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시 공무원의 96%와 뉴요커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건강을 지켜줄 더 많은 수단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의무화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뉴요커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을 맞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뉴욕시에서는 백신 의무화 조치로 33만 1,000명의 공공근로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780명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들 1,780명이 자동 복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규정과 고용 절차를 통해 복직을 신청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중도 성향의 애덤스 시장은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도입한 사기업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와 실내 식당에서의 백신 의무화,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차례로 폐지하고 포스트 팬데믹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중국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풍선의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날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풍선의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비행선은 미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잔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진 않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지를 남긴 겁니다. 잔해 반환 문제는 결국 중국 측 풍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한 일과 미국의 격추 행위의 합법, 불법성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측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영공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무력 사용은 적법한 것이었고 풍선 잔해는 압류를 통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 관측 등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인데다가 편서풍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의 구성 요건인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격추가 국제 관행과 국제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부당하게 격추된 민수용 비행선의 잔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법적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보수단체가 여론조사를 통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를 선정하는 1대1 가상대결을 실시했는데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9%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 성장클럽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대1 대결에서 49%의 지지를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경선 후보 7명의 다자구도 가상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로 디센티스 33%보다 우세했습니다. 3위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7%로 지지율이 저조했습니다. 데이빗 맥킨토시 성장클럽 총재는 더 힐에 우리 클럽은 공화당에 지명하는 후보가 누가 되든지 반드시 본선에서 실제로 승리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른 후보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만 디센티스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클럽 여론조사는 공화당 경선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유권자 3,015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과 중도파 공화당원 사이에서는 디센티스와 트럼프 중 어느 쪽인가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성향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디센티스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52%에 달했습니다. 디센티스는 약간 보수적 혹은 중도파, 리버럴이라고 대답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5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다만 맥킨토시 총재는 클럽이 트럼프 절대 불가를 표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만약 트럼프가 후보 지명을 따낸다면 그의 승리를 도울 것이라면서도 최근 세 차례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는 졌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제약사들이 올해 연초부터 의약품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습니다. 2026년부터 약값 인상을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서 사전에 의약품의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영리 단체 46 브루클린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주요 제약사들이 모두 983종에 달하는 의약품의 정가를 평균 5.6% 인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6 브루클린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상의 중간 비율은 4.9%였고 평균 인상률은 6.34%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약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사전 대응 조치로 이번에 약값을 무더기 인상했다고 전했습니다. IRA로 인해 2026년부터는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값 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오는 2026년부터는 메디케어 매출이 많은 10개 의약품을 선정해 제약사와 가격 협상을 벌이게 돼 있고 의약품 가격의 협상 범위는 2029년에는 60개까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8년에는 파트 B 의약품도 협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조치로 약값을 무더기 인상한 겁니다. 미국 내 의약품의 정가는 2018년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 5%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제약사들은 리베이트와 할인을 제외하면 남는 마진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뉴욕에서 발생한 폭설 사태 당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구해준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가 한창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이 미국인 부부를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연말 뉴욕에서 발생한 폭설 사태에서 한국인들을 구해준 알렉산더 캠파니아 부부를 한국 여행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파니아 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뉴욕 버팔로에서 폭설 사태가 일어난 당시 나이아가라를 향하다 고립된 9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자신들 집에 2박 3일 동안 머물게 해줬습니다. 이들이 평소에 한식 애호가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관광객들과 한국 요리를 즐기며 크리스마스를 보낸 이들의 사연이 널리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이들 부부를 오는 5월 14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으로 초대하고 당시 도움을 받은 한국인 9명과의 만남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 여행 기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게 하고 김치를 비롯한 한국의 음식 쿠킹 클래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장은 위기에 처한 한국인 관광객들을 구해준 부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의 한 중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한 식품회사가 흑인 역사의 달인 2월 첫날 급식으로 수박과 프라이드 치킨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메뉴는 흑인들에게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존재해오던 메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나약 중학교 학생들이 흑인 역사의 달인 이달 1일 급식으로 프라이드 치킨과 와플, 수박을 제공받으면서 식품회사의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메뉴 가운데 특히 수박과 치킨이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수박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흑인 저소득층이 즐겨 찾는 저렴한 과일이었기 때문에 흑인은 수박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흑인들은 수박을 싫어하는 척하면서 몰래 숨어서 수박을 먹는다와 같은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프라이드 치킨 역시 과거 목화농장 지주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싼 맛에 제공한 음식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나약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 오노레 산티아고는 WABC와의 인터뷰에서 수박을 먹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고 수박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나약 중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즉각 인종차별적 메뉴라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나약 중학교 데이빗 존슨 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대형 식품회사인 아라마크를 공개 비난했습니다. 존슨 교장은 흑인 역사의 달 첫날부터 치킨을 메인 메뉴, 수박을 디저트로 제공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몰상식한 행위였다며 아라마크가 보여준 인종적 둔감증에 대해 나약 지역 주민들에게 대신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아라마크 측 대변인 역시 부적절한 점심 식사 메뉴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뉴욕의 한 양로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아이오와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디언과 NBC 뉴욕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경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에 있는 워터스 엣지 요양원에서 한 여성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이후 오후 1시 30분에 뉴욕 밀러 플레이스에 있는 오비 데이비스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9분에 그녀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발견됐고 이후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만 경찰 측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여성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뉴욕주 검찰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대변인은 이번 일로 인해 해당 여성과 그녀의 지인들이 불필요한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았다면서도 요양원에 대한 기소 및 벌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아이오와주의 한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10,000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망 판정을 받은 66세 여성이 시신 가방에 담겨 인근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장례식장에서 지퍼를 열자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후 사망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이어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평통사무처는 지난 1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의장의 자문위원 자격을 해지하는 해촉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지난 3일자로 통보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최 부의장은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조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더욱 강단 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음식물을 테이크아웃하거나 배달 주문할 때 포크나 스푼 등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및 용기, 냅킨 제공이 금지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1일 뉴욕 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은 테이크아웃 혹은 배달 시 더 이상 냅킨과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및 용기를 함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각종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이며 첫 위반 시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 3번 이상 상습 위반 시 각 $25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6개월 후인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저지주에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는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수돗물 소독 시스템 개선으로 물맛이 다소 변할 수 있다며 사전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지난주 2월 10일부터 수돗물을 소독하는 염소화 과정을 잔류 염소를 남기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착수하면서 북중부 뉴저지 일부 가정과 사업체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염소량의 변화 등으로 쇳물 맛이 나거나 또는 표백제 냄새가 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개선 사업은 연방 환경청의 승인을 받았고 사용자의 건강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2년간 회장 대행을 맡았던 최재령 씨를 신임 회장에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총무는 스테파니장 페팍 시의원, 회계는 박영희 씨가 각각 맡게 됩니다. 협의회는 최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임 집행부 출범과 함께 운영위원들도 새롭게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